안녕하세요. 닥터포커스 원미연입니다. 얼마 전 세계 랭킹 4위의 여자 테니스 선수가 가슴 축소 수술을 받은 사연이 해외 토픽에 뜬 걸 본 적이 있는데요. 가슴이 너무 무거워서 상대 샷에 빠르게 반응하기 어렵고 또 허리 통증까지 생겨서 이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원래 더블 D컵이었던 가슴 치수를 가슴 축소 수술로 C컵으로 줄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수술 후 성적도 굉장히 좋아졌고 최근 메이저 대회 우승까지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 같지만 최근 우리나라 여성 중에서도 지나치게 큰 가슴 때문에 이 가슴앓이를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닥터포커스 오늘 이 시간에는 유방 비대증, 이 거대 유방증이라고도 하죠. 가슴이 너무 커서 생길 수 있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는 치료법, 이 가슴 축소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윤상엽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윤상엽입니다. 사실 2컵 이상의 큰 가슴은 서양 여성들의 전유물, 그들만의 사이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우리나라 여성들도 이 큰 가슴 때문에 고민이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거대 유방증,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원장님? 사실은 말 그대로죠. 그러니까 유방이 많이 커져 있을 때 사실은 크고 작다라는 것에 대한 그 기준은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렇죠, 네. 사회에 따라,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서 개인별로도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차이가 많죠. 네. 그래서 일단 과학적으로는, 저희가 의학적으로는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여성들의 가슴이 약 한 200g 정도, 저희가 한 흔히 아시는 어떤 A컵, B컵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A컵이고요. 일부 한 B컵 초반대 정도가 우리나라 여성들의 평균 가슴 크기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200에서 250이 아니라 한 400g이 넘어간다면 보통 한 D컵 정도가 되죠. 네. D컵 이상의 크기는 저희가 일반적인 가슴의 크기라기보다는 좀 크다. 그래서 거대 유방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근데 이런 거대 유방증도 일종의 어떤 질환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사실 거대 유방증 환자들이 보이는 증상이 어떤 건가요? 사실은 이제 거대 유방증을 질환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가슴이 크신 분들은요, 목부터 시작해서 목, 등, 어깨 너무 아프죠. 통증, 무게가 무거우니까. 그렇죠. 네. 네. 무게 하중이 이제 너무 가해지니까 자세도 구부정하게 되고요. 또 심지어 유방의 피부하고 맞닿는 가슴 피부 사이에 피부가 자꾸 마찰이 돼 갖고요. 의학적으로는 그렇죠. 관찰진이란 그런 표현을 쓰는데 여하튼 피부가 자꾸 쓸려서 통증도 있고 피부도 까지고 습진도 나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특히 질환이 많네요. 더운 여름에 굉장히 고생하시죠. 그렇죠. 네. 거대 유방증은 사실 질환이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가슴이 비대해지는 특별한 원인이 있는 건가요? 사실 저희가 의학적으로는 이제 가슴이 큰 원인, 저희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첫 번째는 호르몬 때문에 그렇죠. 호르몬. 네, 1차, 2차 성징 시기에 우리 여자분들이 여성 호르몬이 너무 과하게 많이 나와서 그 여성 호르몬의 유선 조직들, 유방 조직들이 과도하게 반응을 해서 너무 커지는 경우, 우리 10대 때부터 나타나죠. 그런 호르몬 이상 때문에 유방이 거대해지는 그런 경우가 하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은 쉽게 표현해서 집안 내력이죠. 집안 내력. 유전적인 것 때문에. 할머니가 크면 어머니도 가슴이 크고요. 그렇죠. 따님도 큽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집안 내력으로 유전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실제 요즘에 특히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들이 비만에서 2차적으로 가슴이 큰 비만형 거대 유방증이 있습니다. 살이 찌면서 가슴이 커지는. 특히 이제 요즘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식생활이나 이런 게 많이 서구화되지 않습니까? 패스트푸드도 많이 먹고요. 기름지고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비만하면서 가슴도 많이 커져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여기 비만형 거대 유방증은요, 저희가 잘 아는 청소년들도 문제지만 40대 이후에 우리 폐경기를 겪는 여성들도 40대 중반, 50대를 넘어가면서 왜 폐경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이제 몸이 좀 불죠. 아주머니들이. 그때 또 비만
거대 유방증이 쉽게 나타납니다. 아, 비만도 문제인데 거기에 거대 유방까지. 그렇죠. 정말 이중고네요. 네. 네,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이 거대 유방증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병원 찾는 환자가 많습니까? 원장님? 그렇죠.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은 평균적으로 저희가 우리나라 여성들의 가슴 사이즈를 사실 A컵으로 봤습니다. 근데 네. 요즘 청소년들은요. 점점 발육 상태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잘 먹어서 먹는 그런가요? 것도 잘 먹고요. 네. 또 우유도 많이 먹고요. 아.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저희가 평균치가 풀 A컵을 넘어서 B컵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니까 평균보다 좀 벗어난 많이 크신 분들이 점차적으로 느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여성 인구 중에서 한 5% 정도가 거대 유방증으로 고민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되네요. 한 네, 100에서 한 5명 정도는 고민을 하고 있군요. 근데 앞서 거대 유방증으로 인한 통증 같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긴 했지만요. 그것보다 또 이렇게 도드라지게 보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나치게 큰 가슴 때문에 겪는 이렇게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실제로 환자분들 만나보면 어떠세요, 원장님? 맞습니다. 목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통증들, 피부 문제들 당연히 문제가 되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중고등학교 시절, 사춘기 시절에 겪었던 어떤 정말 트라우마죠. 친구들이 지적했던 것들.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소극적인 자세가 돼가지고요. 네. 움츠려 들고 등도 휩니다. 옆으로도 다녀서. 휘고 앞으로도 휘고.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이 되어 있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첫 발을 내디뎌야 되는데 가슴이 커서요. 고민을 우리 흔히 생각할 때는 부럽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럽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정작 본인은요. 사실 저희가 그래서 풀 B컵, 아니 한 C컵 초반대까지는 사실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죠. 예쁘다. 그렇죠. 풍만하다 예쁘다라고. 정도. 요즘에 점점 사회적으로 이제 큰 가슴을 선호하니까요. 하지만 D컵이 넘어가게 되면, D컵, E컵이 넘어가게 되면 신체적인 통증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좀 적절한 치료가 정말 필요하죠. 생각보다 이 큰 가슴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보여지는 이렇게 미용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신체적, 심리적 이유로 가슴 축소를 결정하는 경우가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거대 유방증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원장님? 비만형 거대 유방증은 당연히 살을 빼시면 가슴도 좀 줄어들겠죠. 네네. 네. 근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그 치료는 수술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가 옛날에는 가슴 축소 수술하면 막 피부도 자르고 하니까 흉터가 많이 남는 거를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쵸, 네. 근데 요즘에는요. 지방 흡입 수술이 점점점 발전을 해서 피부에 흉터를 좀 남기지 않고 지방만 흡입해서도 제가 평균적으로는 한 컵 정도, 사람에 따라서는 한 2컵 이상까지도 가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흉터 없이 가슴을 줄일 수 있는 거죠. 네, 닥터 포커스 오늘 이 시간에는 거대 유방증과 이를 교정하고 치료하는 가슴 축소술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큰 가슴 때문에 고민인 여성들의 경우 이 가슴 축소술에 대해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래도 수술이다 보니까 이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오해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가슴 축소술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 첫 번째인데요. 가슴 축소술, 통증이 심하다. X입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나요? 네, 통증이 심하지 않습니다. 가슴 축소 수술은요, 특히 피부 바로 밑에, 우리가 손으로도 만져지는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유선이라든지 지방 조직을 제거를 하는 수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에서 사실은 다양한 수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맹장을 뗀다라든지 자궁 수술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장기, 몸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장기들은요, 수술하면 굉장히 아파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통증을 느끼는 감각신경들이 많은 거죠. 깊숙한 장기는요. 그렇죠. 그 다음이 우리 이제 뼈나 관절 수술이요. 거기에 이제 그 다음으로 통증을 느끼는 감각신경이 많습니다. 네. 세 번째가 피부예요. 피부 네네. 찢어진 것도 물론 통증이 꽤 있으시죠. 그렇죠. 근데 그게 세 번째고요.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인 것이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지방층은
통증을 느끼는 감각신경이 제일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축소되는 부위가 통증을 별로 많이 안 느끼는 부위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슴 축소가 주로 이루어지는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지방층은 통증을 느끼는 감각신경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가슴 축소 수술은 통증이 심하지 않다가 정답입니다. 다행이네요. 희소식이네요. 네. 그럼 두 번째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가슴 축소 수술, 흉터가 크게 남는다.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컸다가 줄이면, 그죠? 뭐 피부도 늘어지고. X입니다. 물론 이거는요, 수술 방법에 따라서 사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가슴이 너무 심하게 처지신 분, 네. 피부가 너무 많이 남는 분. 저희가 임상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너무 가슴이 많이 처져서 우리 젖꼭지가 배꼽 이하까지 내려오시는 분도 있어요. 네. 많이 처져서. 네. 그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피부를 잘라야 됩니다. 피부를 자르면은 그렇죠. 너무 처지고 늘어지면서 커지신 분이니까. 네. 그런 분들은 흉터가 남죠. 사실 그 흉터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최근에는 가급적이면은 피부에 흉터를 남기지 않고 피부를 자르지 않고 피부를 리프트하면서 사이즈는 지방 흡입으로 줄이는 거죠. 유선 조직들도 줄일 때 작은 구멍만을 사용을 해서 상당 부분의 유선 조직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점점 수술 방법들이 발전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가슴 축소 수술 흉터가 크다가 맞았겠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가슴 축소 수술에서 흉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예 흉터를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작은 구멍만으로도 가슴 축소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두 번째 가슴 축소 수술 흉터가 크게 남는다는 예전에는 O였지만 지금은 그렇죠. X가 됐다. 지금은 X입니다. 다행이네요. 흉터가 많이 남지 않는다.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수술 시간이 길고 위험하다. 좀 그럴 것 같아요. X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왜 X냐면요. 물론 제가 상대적으로 생활을 했을 때 쌍꺼풀 수술 20-30분입니다. 네. 가슴 확대 수술 요즘에 30분,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우리 금방 말씀하셨듯이 보형물을 넣기만 하면 되니까 네. 1시간 이내로 짧게 끝납니다. 근데 가슴 축소 수술 일반적으로 피부 잘라내고 지방도 잘라내고 유선 조직도 잘라내고 다시 꼬매게 되면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네. 그러면 쌍꺼풀 수술에 비해서 뭐 성형 수술 중에서는 3시간 정도니까 긴 수술이 맞죠. 다른 거 대비 조금 그렇죠. 긴 편. 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네네. 요즘에는 잘라내는 것보다 피부를 자르지 않고 유선 조직들도 칼이나 가위로 막 주변하고 완전히 이제 떼어내서 잘라내는 수술이 아니라 초음파라든지 이런 레이저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지방을 녹여서 꺼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방 흡입을 위주로 하는 가슴 축소 수술은 실제적으로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보형물을 넣어서 가슴 확대 수술하는 것과 비슷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죠. 그래서 이제는 가슴 축소 수술이 수술 시간이 길고 아주 큰 수술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비교적 짧게 끝낼 수 있고 간단히 안전히 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이 되었습니다. 네, 이 가슴 축소 수술에 대해서 저희가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외에도 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어떤 그런 편견, 오해 이런 거 있을까요, 원장님? 네, 그렇죠. 너무 큰 가슴은요, 저희가 유두하고 유륜을 완전히 잘라냅니다. 그래요? 가슴을 줄여서 유두, 유륜을 이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다시 붙입니다. 떼어냈다가 붙인다고요? 떼어냈다 붙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유관들 다 잘려버리겠죠.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정말 거대한, 정말 거대하신 분들 유두 이식하는 가슴 축소 수술은 모유수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요, 가슴 축소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 1~2%도 안 됩니다. 가슴 축소 수술, 그렇죠. 네. 아주 드문 경우고요. 네. 가슴 축소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그런 유두 이식 가슴 축소 수술이 아니라 작은 구멍으로 지방 흡입과 유선도 작은 구멍으로 일부 제거함으로 축소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모유 수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러면 그 초음파 지방 흡입 말고 뭐 O자형, 수직 절개형, 뭐 흉터에 따라서 이름이 다양하게 붙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 일반적인 가슴 축소 수술의 경우에도요. 유선 조직을 대부분 남깁니다. 당연히 유선 조직에 붙어 있는 유관들, 네네. 모유 수유할 때 모유가 지나다니는 길들 다 보존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슴 축소 수술 받으신 분들은 수술 후에도 모유 수유가 가능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네. 네, 닥터포커스 오늘 이 시간에는 성형외과 전문의 윤상엽 원장님 모시고 이 거대 유방증과 가슴 축소 수술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큰 가슴 때문에 생기게 되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해요. 가슴 축소술. 정확히 어떤 수술인가요, 원장님?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가슴을 축소. 줄이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그러면 가슴이라고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줄이려는 거죠. 네. 가슴은요, 물론 당연히 피부가 있을 거고요. 네. 피부 바로 밑에 우리 말랑말랑한 지방이 있을 거고요. 네. 모유를 만들어내는 유선 조직이 있을 겁니다. 네.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줄이는 걸 겁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들이 과거에는 반드시 피부를 포함해서 줄였어요. 그래서 피부에 남는 흉터에 따라서 O자형이다, 밑주름형이다, 수직형이다 이렇게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흉터의 이름인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어떤 모양의 흉터가 남느냐에 네. 따라 가지고 이렇게 구별을 지은 건데요. 요즘에는 이제 점점 흉터는 당연히 없는 게 좋죠. 그렇죠. 있더라도 최소로 조금만 남는 게 좋죠. 그래서 피부를 줄이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지방하고 유선 조직들을 줄이는 방법들이 점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희한하게도요. 사람 피부는 알맹이가 줄어들면 알맹이의 바깥에 해당하는 우리 피부도 알맹이에 맞춰가지고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피부의 탄력성을 이용을 해서 요즘에 가슴 축소 수술의 트렌드는 피부는 가급적으로 줄이지 않고, 즉 흉터는 많이 만들지 않고 알맹이에 해당하는 유선과 지방을 줄이는 방법으로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나치게 큰 가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온 여성이라면 이런 뭐 가슴 축소 수술 당연히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가슴 축소를 원하는 여성들이 수술을 결정하기까지 가장 많이 고민하는 건 뭘까요, 원장님? 아무래도 수술이다 보니까요. 네. 요즘에는 제일 먼저 걱정하시는 건 안전이죠. 안전 네. 마취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그래도 무슨 전신 마취를 하지는 않나 하는 그런 안전성이고요. 이제 두 번째가 아프지 않을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방 흡입이기 때문에 생각외로 아프지 않다는 거. 지방층은 많이 통증을 못 느낀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또 세 번째가 흉터가 많이 남지 않느냐. 흉터. 점점 흉터는 줄여드는 방법으로 지금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잠깐 설명드린 모유수유 문제도 대부분의 가슴 축소에서는 모유수유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수술 전에 이런 고민을 하는 건 그간에 좀 비슷한 부작용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이런 부작용 사례들이 많이 있었나요, 원장님? 우리가 가슴 축소 수술의 부작용은요, 실제 저희가 이제 보는, 우리 세계적으로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보는 저널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사실 저널은 뭐 수십 종, 수백 종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권위 있는 그런 저널에 제가 한 수십 년간 보고된 것들을 통계를 내면 가슴 축소 수술의 부작용이 약 20%입니다. 굉장히 많죠. 20%면요, 5분 중에 1분이거든요. 그 부작용 중에서도 그러면 제일 많은 거는 어떤 상처 문제입니다. 상처가 잘 낫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옛날 방식으로 O자형, 그러니까 가슴의 유름 밑부분 피부들을 많이 잘라내고 이게 꼬매는 경우에는 너무 많이 잘라냈기 때문에 피부가 좀 잘 낫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 상처가 아물질 않는다는 건가요? 잘 아물지 않고 상처가 조금 벌어지고 뭐 염증, 뭐 세균 감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종종 생깁니다. 당연히 흉터도 많이 남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감염이 있는 분은 색소 침착도 잘 되고 나중에 흉터 같은 것도 좀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부작용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런 이제 부작용들을 보고하고 있는 그런 논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잘라내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부작용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흉터에 그런 부작용들이 있는 건가요? 아까 네. 무슨 형 하셨는데. 예, 제가 사실 그래서 지금 이제 흉터 안 남는 우리 지방흡입, 초음파 지방흡입 가슴 축소 수술 위주로 사실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네네. 그러면 제가 전통적인 어떤 옛날 방법들도 방법? 네, 네. 기존의 수술 방법들도 제가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PPT를 보시게 되면 뭐 한글로 이렇게 친절하게 적혀 있습니다. 네. 유륜절개식이라는 거는 우리 젖꼭지 말고 이제 분홍색 동그란 걸 유륜이라고 네.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만 흉터가 남는 거죠. 아주 큰 경우에는 이 방법은 쓰지 못하고요. 네. 상대적으로 많이 크지 않은 가슴 축소를 할 때 이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네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두 번째 I자형, 그러니까 수직절개죠. 수직절개라는 게 유륜 플러스에서 유륜 밑에 한 줄로 이제 수직으로 흉터가 생기는 겁니다. 네. 이 경우가 가슴 축소 수술 중에서 특히 흉터를 남기는 가슴 축소 수술 중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그렇군요. 이제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이 수직줄개가 없는 대신 밑주름에 이렇게 흉터를 남기는 방법. 네네. 그리고 이제 가장 오래됐지만 우리 미국이라든지 좀 특히 서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흉터가 상대적으로 피부가 하얗신 분이 흉터가 상대적으로 잘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서양인들은 이런 T자형, 우리 한글을 써서 O자형으로 남는 요 수술 방법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T자형인 경우에 상처가 잘 안 낫고 벌어지거나 어떤 그런 부작용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은 요즘은 그럼 가장 잘 사용하는 수술법, 그러니까 트렌드, 그렇죠. 어떤 수술법이 가장 많이 쓰이나요? 제일 많은 거는요, 흉터를 남기지 않고 초음파로 지방을 녹이고 유선 조직도 일부 제거하는 흉터 없는 가슴 축소 수술이 제일 많고요. 네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피부를 잘라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클 때? 너무 크면서 심하게 처졌을 때. 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수직절개, I형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최근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흉터를 남기지 않는 가슴 축소 수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거든요, 원장님. 흉터를 남기지 않는 가슴 축소 수술은요, 실제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죠. 그렇죠. 네. 얘기만 들어도. 그렇죠. 네. 이야기만 들어도 특히 네. 가슴이 커서 고민이신 분들은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너무 이제 기뻐하십니다. 네. 과거에는요, 그리고 지금도 일부 성형외과 의사들은 흉터를 남기지 않으면 가슴 축소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으세요. 그래요? 물론 너무 심하게 처져서 불가능한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그런 드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통상 가슴 축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의 약 60%, 많게는 70%까지는요. 피부를 자르지 않고도 네. 피부에 작은 구멍만 내서도 안에 있는 지방을 녹여서 꺼내고 유선 조직들도 우리 미세한 그런 수술 도구를 사용을 해서 좀 깎아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남는 피부들은 어떻게 되느냐? 남는 피부가 리모델링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알아서 맞춰주는. 그렇죠. 많이 처지지 않게. 물론 이제 수후 관리가 조금 필요하죠. 네. 너무 처지지 않게 저희가 피부를 리모델링이 잘 일어날 수 있게 테이프라든지 어떤 특별한 어떤 속옷들, 특별한 브래지어를 사용을 해서 많이 처지지 않게 이렇게 서포트를 좀 해주게 되면은 피부가 많이 남지 않고 예쁜 가슴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초음파 지방흡입 가슴 축소술 장점이라고 하면 뭘 가장 꼽고 싶으세요? 가장 큰 장점은 흉터죠. 네. 흉터가 없다는 것 하고요. 실제적으로 칼이나 가위로 많이 잘라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처가 벌어진다라든지 나중에 세균 감염이라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굉장히 적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주변 조직 손상들이 많이 안 일어납니다. 그냥 녹여서 꺼내니까요. 신경이라든지 혈관 같은 그런 중요한 구조물들이 다치지 않으니까 주변 조직 손상들이 많지 않죠. 그래서 회복도 빠르죠.
그래서 저희가 초음파 지방 흡입으로 가슴 축소 수술을 하시게 되면 수술 후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샤워도 하시고요. 일상생활들은 다 하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흉터가 걱정되시는 분들에겐 참 반가운 수술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수술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적용이 안 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원장님.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런 지방흡입 가슴 축소 수술의 대상은요, 저희가 40대 이상의 저희가 여성분들이 40대 중반 이후에 폐경이 옵니다. 네네. 40대 중반 한 50대 이렇게 걸쳐 천천히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때가 되면 이제 몸의 어떤 호르몬들이 바뀌면서 기존의 유선 조직들도 지방 조직으로 좀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몸이 이렇게 중년 여성분들이 좀 이렇게 허리도 약간 두꺼워지면서 네네. 가슴이 좀 커지시거든요. 네. 체중이 늘면서 지방이 많이 쌓인 거죠. 그런 분들에게는 이 초음파 지방흡입 가슴 축소 수술이 굉장히 효과도 좋고요. 아무 흉터도 안 남기니까 통증도 심하지 않고 네, 경과도 회복이 빠르니까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주된 대상이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럼 10대, 20대인 우리 젊은 분들 가슴 축소에는 이게 부적당하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20대이신 분들, 우리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신 분들 네. 중에서도요. 호르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유전적인 거, 그러니까 집안 내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네. 그런 분들이요. 약간 살이 붙으면서 가슴이 커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실제 그런 분들은 유선 조직 절반, 지방 절반이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도 당연히 이제 지방 흡입을 해주고 또 유선 조직도 일부는 제거를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호르몬 이상으로 인한 거대 유방증을 제외하면은 그렇죠. 거의 다 적용이 맞습니다. 가능한 거네요. 네. 근데 지방 흡입 외에 또 흉터를 좀 최소화하는 가슴 축소 수술법이 있다고 하던데 원장님 어떤 건가요? 네, 저희가 유륜절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젖꼭지 주변에 분홍색을 유륜이라고 네네. 하는데요. 거기에 흉터가 있으면 딱 눈에 띄죠, 사실. 정면에서 딱 봤을 때. 네네. 근데 우리가 가슴 중에서 흉터가 제일 안 보이는 부분이 밑주름입니다, 밑주름. 아래쪽. 그렇죠. 네, 또 그렇군요. 이제 가슴이 약간만 처지신 분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버선코 모양의 이쁜 가슴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정면에서 봤을 때 밑주름은 사실 잘 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밑주름만 사용을 해서 밑주름으로 안으로 접근을 해서 유선 조직들을 좀 충분히 제거를 해주게 되면 흉터가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10대 후반에 호르몬 때문에 가슴이 커지신 분들 있죠. 네네네.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지방 흡입으로는 효과가 네. 없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아직 성장하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유두유륜의 흉터를 남기게 되면 얼마나 실망이시겠어요. 그렇죠. 사실 흉터를 제일 못 받아들이거든요. 오히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막 50대, 60대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흉터에 대해서 사실은 좀 관대하세요. 어느 정도 받아들이십니다. 네. 10대, 20대일수록 우리 젊은 분들일수록 민감하죠. 흉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큰 거거든요. 네. 너무 민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지방 흡입도 효과가 없으니까 네. 밑주름을 사용을 해서 밑주름으로 접근을 해서 유선 조직들을 충분히 제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밑주름 가슴 축소 수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거대 유방증이냐에 따라서 수술법을 좀 달리 적용할 수가 있는 거네요. 적용합니다. 네. 근데 가슴 축소 수술은 가슴 확대 수술보다 비교적 좀 더 까다롭고 어려운 수술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원장님? 네, 실질적으로도요. 가슴 확대 수술은 이제 짧게는 한 30분 정도면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우리가 이미 기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보형물을 그냥 근육 밑이나 이렇게 다양한 층으로 넣는 수술이기 때문에 좀 비교적 간단하죠. 하지만 가슴 축소 수술은 사실 고려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비록 우리가 이제 지방 흡입 가슴 축소 수술 같은 경우에는 뭐 가슴 확대만큼 시간이 좀 짧긴 하지만 네. 금방 설명드린 밑주름 가슴 축소 아니면 가장 많이 쓴다고 하는 뭐 수직절개 가슴 축소 네. 이런 경우에는 빼내고 다시 남은 피부들 또 다시 다 꼬매줘야 되기 때문에 한 1.5배에서 많게는 한 2배 정도 시간도 좀 소요가 되고요. 당연히 어떤 경험과 노하우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슴 축소 부분은 저희가 가슴 성형을 전공한 성형외과 의사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일부만이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가슴 축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특히
가슴 축소를 좀 많이 한 그 경험이 많은 의사를 좀 찾으셔야 됩니다. 그 외에 또 가슴 축소 수술할 때, 그러니까 수술을 결정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사항,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원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요, 어떤 체중과의 이런 관계들이 실제적으로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그 체질량 지수 이렇게 해서 뭐 키라든지 몸무게로 이렇게 지수를 또 재기도 하고요. 네, 어떤 비만도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중요한 거는 다이어트와 가슴 축소가 병행이 되는 게 좀 좋습니다. 우리가 미용적인 관점에서 어떤 네. 미학적인 견지에서 봤을 때요, 몸은 여전히 뚱뚱한데 네. 가슴만 축소해서 줄인 경우 언밸런스죠. 네, 불균형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특히 비만형 거대 유방증으로 고민이신 분들은 먼저 체중을 빼고 오시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최종 결과가 더 좋고 그래야지 나중에 어떤 몸의 균형적인 어떤 이상적인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몸무게 관리와 병행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네. 자, 닥터포커스 오늘 성형외과 전문의 윤상현 원장님 모시고 지나치게 큰 가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대 유방증과 또 가슴 축소 수술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그 가슴 축소 수술법에 대해 자세히 좀 알아봤는데요. 구체적인 수술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실제 수술을 받은 환자 사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원장님. 이분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수술 전에 약 D컵 이상의 가슴으로 고민이 많으셨던 분이죠. 30대 중반이셨고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방 흡입을 먼저 해서 한쪽 가슴에서 한 250cc 전후에 지방을 제거를 하고요. 네. 유선 조직도 한 400g 좀 넘게 제거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 2컵 정도 사이즈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D컵에서 B컵으로 이렇게 줄어든 경우이지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가 이제 유두 주변에 어떤 그 흉터를 이제 정확하게 좀 방송이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네. 없는 점 좀 안타깝고요. 근데 유륜 주변과 그 밑에 일자로 수직절개 흉터가 난 그런 수술 방법으로 수술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절개 수술법을 사용하셨다는 그렇죠. 거네요. 네. 어떤 분들께 주로 이런 수술법을 쓰나요? 수직절개. 네, 수직절개가 필요한 분은요. 딱 한마디로 피부가 많이 처지신 분. 피부를 잘라줘야만 되는 분.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흉터 없는 가슴 축소 수술법, 지방 흡입을 통한 가슴 축소 가능하다고 하셨었어요. 그런 분들 사례 좀 살펴볼까요? 네, 제가 그 사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수술 전 그 사이즈가 2컵 정도 됩니다. 2컵이요? 네. 2컵이신 분이고요. 제가 수술 과정에서 한쪽 가슴에서 약 250에서 한 300cc 정도 제거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한 150cc 정도 제거하면은 한 컵 정도가 줄어들고요. 요렇게 한 300cc 정도 2컵. 제거를 하면 2컵 정도가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2컵에서 C컵으로 줄어든 거죠. 이분같이 좀 이렇게 30대 중반에 젊으신 분들은 네. 굳이 뭐 B컵이라든지 더 작은 A컵으로 가시려고 잘 하시지 않죠. 그렇죠. 어느 정도 또 풍만함은 그렇죠. 있으면 풀 B컵 내지 뭐 C컵 정도 돼도 만족해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지방흡입, 가슴 축소 수술이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 또 이렇게 많이 만족하셨던 좋은 수술 사례가 있으면 좀 추가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한 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분도 30대 중반이시고요. 수술 전에 한 D컵 정도 되신 분이고요. 네. 이분이 제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본인이 이제 밝혀도 된다고 그랬었습니다. 이분이 여자분이신데 외과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세요. 네. 일반외과 선생님이세요. 네. 일반외과 선생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외과 이제 유방암을 다루는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 중학교 때, 뭐 특히 고등학교 때 남녀공학을 다니셨대요. 근데 이제 남학생들이죠. 남학생들이 어리니까, 잘 모르니까. 그게 이제 그 사람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것인가는 사실 생각을 잘 못하니까 자꾸 놀린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그 3년 내내 남학생들로부터 놀림을 받고, 또 대학생이 됐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의사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네. 뭐 또 특히 유방을 다루는 일반 외과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공부도 하시고 전공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이제 줄이는 방법은 뭐
본인이 본인 가슴을 수술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전문 분야는 또 아닐 수 있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유방암을 다루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오셔서 흉터 없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꼭 좀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네. 이분 자 우리 수술 전후 사진 우리 한 화면에 같이 있네요. 지방 흡입으로.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방 흡입만으로 이렇게 D컵이 B컵이 된 겁니다. 네, 네. 사이즈가 맞죠. 수술 전에는 한 손으로 절대 잡을 수가 없죠. 한 손으로 가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네. B컵이 되고 나서는 이제 한 손으로 딱 가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만족해하시고 너무너무 과거의 좋아하시고. 트라우마가 해소가 된 거네요. 그렇죠. 아. 본인 사춘기에 가장 컸던 그 외상, 그 트라우마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뭐 여하튼 저를 만남으로써 우리 초음파 지방 흡입 가슴 축소 수술을 받음으로써 다 해결이 되신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30대 환자 위주로 좀 많이 봤는데요. 조금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많이 받으시겠죠? 네, 그렇죠. 50대 중반이신 분이고요. 네, 네. 우리 수술 전후 이렇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비만하시죠. 네, 전체적으로 조금. 네. 비만하십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키가 한 157인데 체중이 한 56kg 정도면 키 대비해서. 그렇죠. 네. 경도 비만을 좀 넘어가시거든요. 한 그래요? 중등도, 중간 정도 비만, 중간 비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네. 이 정도가 되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살이 찌면서 가슴이 너무 커지신 거예요. 그래서 수술 전에 D컵입니다. 네. 이분은 한쪽에서 지방을 약 600cc를 제거를 했어요. 저희가 한 300cc 정도 제거를 하면 2컵이 줍니다. 네네. 근데 300cc를 넘어서 한 500cc 이렇게 넘게 이분처럼 600cc를 넘게 되면 3컵 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컵으로.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에서 D컵에서 A컵이 되신 거고요. 네. 실제 이제 수술 후 사진에 보면 약간 멍 같은 게 있죠. 네, 멍이 좀 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그 수술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제가 이게 또 큰 수술이니까 수술하자마자는 너무 멍이 심하게 들고 너무 보기 흉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물론 이 사진도 놀라시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저 정도의 수술인데, 그죠? 그렇죠. 생각 외로 멍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심하지는 않다라는 네. 거. 그리고 수술 후 그 다음 날만 돼도 가슴이 줄어든 게 이렇게 확실히 확인이 된다는 거를 확인시켜 드리려고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이분처럼 40대 이후 폐경기 이후에 갑자기 체중이 많이 드신 분들, 비만형이죠. 비만형, 네. 비만형 거대 유방증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한 컵 이상, 2컵 내지 3컵까지도 가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2컵이 지방이 B컵으로. 많기 때문에 지방이 충분히 너무 많으니까. 많이 쌓인 지방은요, 저희가 다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2컵이신 분이 B컵으로, D컵이신 분이 A컵으로 이렇게 3컵까지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만족도도 많이 높으셨겠네요. 그렇죠. 네. 이 가슴 축소 수술의 경우는 이제 미용적인 측면보다 또 만성적인 통증, 심리적인 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가슴 축소 수술을 한 환자들이 수술 후 어떤 부분에 가장 만족해 하시나요? 실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요, 미용적인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증상입니다. 통증, 목, 등, 어깨. 이 통증들 때문에 네네. 통증이 가슴 축소 수술 후에 너무 좋아졌다는 거죠. 사이즈가 2컵, 3컵이 줄었으니까 가벼워졌으니까요. 훨씬 네. 가벼워졌죠. 네. 네. 그래서 통증이 너무 없어지고 너무 좋아졌다는 것하고 피부가 왜 유방 피부하고 가슴 피부하고 이렇게 서로 맞닿아서 막 쓸려서 아픈 것 있죠. 네네. 특히 더운 여름날에 맞아요. 너무 아프고 막 습기도 끼고요. 네. 뭐 실제 피부병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더 보면요. 우리 가슴 크신 분들이 일부러 가슴이 좀 작아 보이기 위해서 속옷을요. 좀 작은 사이즈를 많이 입으세요. 쪼이게. 꽉 끼는 거, 꽉 조이는 거. 그것 때문에 평상시에도 가슴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조이는 거를 이렇게 네. 하고 계시니까. 진짜 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브래지어 속옷 때문에 속옷이 너무 끼니까 거기 피부가 막 파여요. 상처도 생기고요. 네. 당연히 가슴 축소 수술 후에는 그런 증상들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편하시다는 거죠. 답답함이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근데 수술 후 지나치게 이제 큰 가슴 때문에 겪었던 뭐 여러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겠지만 사실 가슴 축소 후에 이제 부작용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어떤 부작용들 있을 수 있을까요, 원장님? 아무래도 수술이기 때문에요. 그 수술하는 의사가 미숙하거나 또 공부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어떤 성형외과, 가슴 성형을 전공하지 않고 그냥 너무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수술을 하신 분들, 손이 거치신 분들, 네. 그러면은 이제 수술 과정에서 혈관들 같은 것들이 잘 손상을 입을 수 있죠. 네. 피가 많이 날 수 있죠. 가슴 수술도 실제적으로 가슴이 굉장히 예민하고요. 또 가슴에 혈관들이 많습니다. 그 외에 보면 한 번씩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서 가슴이 너무 커지신 분들은요, 실제 유두라든지 가슴 감각이 조금 떨어지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수술 안 받으신 분들도 갑자기 너무 가슴이 커지면 이게 신경이 저 끝에까지 좀 자라지 못하고요. 네. 속도가 좀 늦어서 그 실제 이제 가슴 피부 감각들이 약간 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수술 후에 오히려 감각이 약간 좋아지거든요. 네네. 네. 좀 그래서 작아져서? 이제 맞습니다. 사이즈가 좀 줄면서 약간 좋아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수술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이제 조금 손상을 주게 되면 이제 수술 전보다 유두 감각이 좀 떨어져서 이제 불만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러신 분들도 물론 피부를 잘라내는 수술이 아니라 이제 지방 흡입, 초음파로 지방 축소만 하는 이런 가슴 축소 수술을 받으시면 신경 손상은 물론 없죠. 아, 그렇겠네요. 네. 근데 앞서서 그 가슴 축소 수술법 설명해 주실 때 물론 흉터 없는 수술도 있었지만요. 지방 흡입만으로 좀 되지 않는 경우 절제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흉터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술 후 흉터 관리는 어떻게 해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수술 후 관리 중에서 가슴 축소는 제일 중요한 게 흉터 관리입니다. 어쩔 수 없이 피부가 많이 처져서 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흉터가 생기죠. 수직 흉터든 뭐 밑주름 흉터든요. 그래서 흉터 관리는 이제 제가 뭐 특별히 뭐 흉터 관리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요? 대충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수술하고 나서 이제 상처가 나은 다음에 후에는요, 흉터에 바른 연고들이 있습니다. 몇 달간 발라주셔야 되고요. 그런 과정에 흉터가 많이 빨개지지 않고 튀어나오지 않게 붙이는 어떤 젤 종류의 뭐 그런 흉터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연고, 젤, 필요하면 흉터 주사도 있고요. 거기서 주사. 이제 더 필요하게 되면 흉터 레이저도 있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수술 받고 나서 한 6개월까지는 흉터가 사실 보기에 안 좋습니다. 점점 안 좋아집니다. 6개월에서 7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 붉은 기운이 좀 가시고요. 약간 브라운 컬러로 됐다가 결국에 흰색이 됩니다. 튀어나왔던 것들도 점점 줄어듭니다. 가슴 축소 수술, 흉터 있는 가슴 축소 수술에서 흉터는 일반적으로 1년 내지 길게는 한 2년 정도 지나게 되면 하얀 선으로 남아서 많이 희미해집니다. 그 외에 또 수술 후의 관리는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실 수술 후에 다시 가슴이 커지는 경우는 없는 건가요, 원장님? 드물게 있습니다. 아, 있어요? 드물게 있습니다. 비만형인데 가슴을 줄였습니다. 지방흡입으로. 살이 다시 찌면요. 쌓이죠. 지방이 다시 늘어나면서. 네. 가능합니다. 물론 지방 세포 자체를 많이 제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웬만해서는 뭐 5kg, 10kg 늘어서는 가슴이 다시 안 찝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막 한 달에 20kg, 30kg가 찌게 되면 지방 흡입한 가슴에도 다시 지방이 쌓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10대에 생길 수 있는 호르몬 거대 유방증 있죠. 호르몬이 잘못 나와서. 그런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호르몬이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가슴만 수술을 받게 되면 아직 10대니까 성장 시기니까 계속 호르몬은 나오고 다시 가슴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호르몬 치료도 실제 필요하고요. 또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또 성장을 다 하고 난 다음에 20대 중후반이 돼서 다시 재수술로 가슴 축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거대 유방증과 또 가슴 축소 수술에 있어서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다면 정리해 주시죠. 네, 가슴 축소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지금까지 들어오셨던 이야기는요. 흉터가 많이 남는다. 가슴 축소가 많이 아플 것이다. 모유 수유도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어오셨어요. 가슴 축소 때문에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고민하셨던 20년, 30년 고민하셨던 분들이 주저했던 가장 큰 이유가 그겁니다. 네. 통증 아니면 흉터 이런 문제들. 네. 현대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특히 가슴 축소 부분에 있어서도 근 5년, 10년 새에 수술 방법들이 아주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정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말 단언컨대 흉터 없이 통증도 심하지 않고 회복도 빠른 이런 초음파 지방흡입 가슴 축소가 가능합니다. 네. 이제는 그런 흉터 걱정하지 마시고 지방흡입 가슴 축소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닥터포커스 성형외과 전문의 윤상현 원장님과 함께 거대 유방증과 가슴 축소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볼륨감 있는 가슴 라인은 많은 여성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지나치게 큰 가슴 때문에 여러 가지 통증과 또 피부 질환,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는 거대 유방증 환자를 비롯해서 오히려 이 볼륨 넘치는 큰 가슴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큰 가슴 때문에 고민하고 또 가슴 축소술을 고려하고 있던 여성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